아니 어차피 오픈형 구조인데 소니는 왜 구멍을 뚫었을까? 안녕하세요, 윤디비입니다. 소니에서 굉장히 독특한 이어폰을 출시했습니다. 많은 분이 리뷰를 원하시는데 제가 제품이 없으니까 저희 영디비 회원이 빠르게 리뷰가 보고 싶다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귀에 착용하고 있죠. 이 링크 버전은 이렇게 그냥 계속 착용하라고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오픈형 이어폰도 외부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죠. 소니는 도대체 왜 이런 제품을 만든 것일까요? 그리고 소리는 어떠한지, 정말로 들을만한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출시한 WP-1000X 마크4보다는 좀 더 화이트에 가까운 색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0X 마크4의 색상이 마음에 들었었는데 다른 차별화를 하려고 한 듯 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사이즈가 상당히 많이 작아졌어요. 작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에어팟 3세대의 케이스하고 비교해보면 살짝 두께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귀엽긴 귀여워요. 뒤에는 USB-C 충전 단자와 페어링 버튼이 있어요. 케이스는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케이스 뚜껑이 왜 이렇게 덜렁대지 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강하게 밀면 뚜껑이 고정되는 방식이더라고요. 이어버드는 케이스와 같은 색이고 정말로 구멍이 있습니다. 12파이 다이나믹 드라이버에 구멍을 뚫어서 만들었고 배터리와 회로부가 별도 공간이 있는 디자인이에요. 웨이도염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어버드는 IPX4 등급 방수를 지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서 촬영 내내 계속 착용하고 있어도 됩니다. 블루투스 5.1을 탑재한 링크 버전은 이 전작인 WP-1000X 마크4와 같은 미디어텍 에이로아 칩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 안정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품 조금 충격적인 것은 싱글 모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마스터인 오른쪽은 단독 사용이 가능한데 왼쪽은 단독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멀티 포인트는 안되지만 멀티 페어링은 지원합니다. 이 점 구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딜레이는 어떨까요? 아이폰 기본 278ms, 안드로이드 기본 283ms예요. 즉 게임은 어렵겠네요. 유튜브 앱을 실행하면 아이폰 91ms, 안드로이드 101ms로 영상 보는데 문제는 없는 수준입니다. 자, 이 링크버즈 스펙상 음악 감상은 5시간 반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 제품의 목적은 음악 감상보다는 핸즈프리라고 보입니다. 업무 중에 이렇게 음악 감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귀에 꽂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 톡톡 전화 받고 하는 이런 용도를 생각해보면 기존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음악을 듣지 않아도 한 4-5시간 정도면은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알람이 뜨곤 했습니다. 이게 완전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는 계속 통신을 해서 그런지 배터리가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보통 통화용으로 사용할 땐 이렇게 양쪽을 꼽지 않고 한쪽만 싱글 모드로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쪽은 충전을 진행해서 지속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링크 버전은 싱글 모드가 안 되니까 양쪽 다 사용하거나 이 오른쪽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링크 버즈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이어폰을 이렇게 양쪽 귀에 꽂고 음악을 듣지 않고 실사용하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었는데 이번에 스크린샷을 찍어도 시계가 함께 찍히진 않더라고요. 이거를 테스트하다가 알게 돼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시작은 10시 40분경 시작했습니다. 양쪽이 100%죠? 1시간 뒤에 확인해보니까 양쪽이 14%씩 줄었네요. 그리고 또 1시간 뒤에는 많이 줄진 않았어요. 4에서 6% 정도 줄었습니다. 다음 1시간은 잠깐 음악도 듣고 했어요. 그랬더니 20% 가깝게 줄어들었네요. 또 다음 1시간은 10% 정도로 줄고 마지막 1시간은 1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대략 5시간을 실사용해보았고 시간당 한 15% 정도니까 최대 7시간 정도는 이렇게 귀에 꽂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타임은 스픽 투 챗 기능을 켠 상태로 테스트한 것이고 스픽 투 챗 기능을 끄면은 한 8시간 정도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계속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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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요. 통화 성능은 어떨까요? 예전 소니 제품들이 통화 성능이 조금씩 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리뷰하면서도 항상 아쉬웠던 부분인데 다른 리뷰를 보니까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WF-10S 마크 4는 커널형이고 이 내부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방식을 썼었는데 이 링크 버전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서 1000S 마크 4에 사용하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궁금했어요. 이 통화 성능은 어떨지. 여기 오프형인 에어팟 3세대와 비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원딜입니다. 저는 지금 애플 에어팟 3세대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원딜입니다. 저는 지금 소니 링크 버즈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네, 원딜입니다. 저는 지금 애플 에어팟 3세대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네, 원딜입니다. 저는 지금 소니 링크 버즈를 착용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입니다. 이번엔 소니가 통화 성능을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AI 머신러닝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기하게 막혀있지도 않은데 외부 소음 차단을 굉장히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얘기할 때 외부 소음이 상당히 잘 들어와서 이게 내가 소리가 들릴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 통화 목소리는 또 작지만 선명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그 느낌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링크버즈 실제 착용해보니까 기존 오픈형인 에어팟 3세대랑 비교해서 확실히 더 잘 들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음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봤습니다. 차음 성능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하네요. 차음 성능이 안 좋은 것이 소리는 더 잘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소음 성능이라고 해야 하나요? 암튼 측정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어팟3가 파란색, 링크버즈가 빨간색이에요. 에어팟3가 여기 3kHz 차음 성능이 상당히 좋네요. 고음도 조금 더 차음이 됩니다. 링크버즈는 이 정도면 차음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팟 3세대는 이렇게 주둥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2도가 접촉되는 부분이라 차음 성능이 더 좋을 것이라서 제가 예전에 오픈형 이어폰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크래시에서 제가 개발했던 모델인데 13.5파이 다이나믹이 탑재된 오픈형 이어폰입니다. 이 오픈형 이어폰을 테스트해보면 이렇게 3kHz 쪽은 링크버즈가 소리가 더 잘 들어오고 초고음 쪽은 오픈형 이어폰이 소리가 더 잘 들어오네요. 링크버즈가 구멍이 더 크게 있지만 실제 착용하면 예전에 이런 오픈형과 수음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오픈형이 이렇지 않고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사운드입니다. 링크버즈는 12파이 링타입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했어요. 링타입 드라이버가 처음 탑재된 제품은 아니고 구 다이나믹 모션 현 트레첸토에서 먼저 개발해서 사용한 제품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첸토 드라이버를 공급했을까 했는데 보니까 트레첸토에서 개발된 드라이버는 11파이라서 다른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 고음 사운드는 돔 부분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돔이 없어요. 그럼 고음이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트레첸토는 드라이버 구멍에 BA 드라이버를 탑재했어요. 고음을 보강하기 위해 BA 드라이버를 결합한 것이죠. 그걸 BED, 불사이 드라이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링크버즈 소리가 어떨까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니는 이런 컨셉의 이어폰을 처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엑스페리아 이어 듀오라는 제품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비슷한 컨셉인데 확실히 이번 제품 완성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전처럼 관을 통해서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드라이버에 구멍을 뚫어서 소리를 유입시키면서 음악을 들려주는 것으로 컨셉이 조금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 오픈형 이어폰도 이 귀에 완전히 밀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리는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컨셉의 차별화가 아닐까 싶어요. 완전히 다른 제품을 만드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제품은 직장인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 누움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야 하는 도서관 같은 곳은 절대 사용할 수 없어요. 누움이 어느 정도인지 들려드릴까요? 자, 이 마이크가 있죠? 중간 볼륨으로 음악을 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최대 볼륨으로 음악을 듣고 있어요. 이 링크버즈가 볼륨이 아주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옆 사람은 어떤 음악을 듣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서관이 아닌 조용한 곳에서 사용하는 이어폰입니다.
링크버즈 사고 대중교통에서 음악 듣는 일은 없으시길 바래요. 어느 정도 소리인지 제가 사무실 환경에서 음악 듣는 것으로 에어팟 3세대하고 비교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음악 볼륨은 스마트폰에서 절반으로 녹음해서 녹음 소리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그때 들리는 음악 그리고 소리의 밸런스와 주변의 소음, 이 키보드 소리는 얼마나 잘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참고로 음악 소리가 크진 않습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 착용하고 들어보세요. 신호등 안농불이 언제쯤 바뀌니 있는 거 에너지를 쏟아붓고 살지 할 때쯤 초록빨간 둘 중에 뭐가 더 넌 기대돼 이젠 그만 따라갈래 거울 속에 나를 바라봐줄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잘 들어보셨나요? 확실히 저음의 사운드 밸런스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리고 똑같이 스마트폰에서 중간 볼륨으로 녹음했는데 에어팟 3세대는 소리가 조금 더 작고 링크 버전은 소리가 조금 더 컸어요. 그런데 이거를 후보정으로 이렇게 볼륨 매칭을 해버리면 주변 소음도 같이 볼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확하게 볼륨 매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점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오픈형이긴 하지만 에어팟 3는 기존 오픈형에서 좀 더 이도를 막아서 저음을 늘리는 튜닝을 했고 이 링크 버전은 완전한 개방감을 주려고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주 목적이 전통적인 음악 감상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에어팟 3하고 어떻게 다른지 측정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500Hz에서 94dB 기준 레벨로 측정한 그래프에 인이어 타겟을 적용한 그래프입니다. 링크 버전은 예전 오픈형 특성의 사운드이고 에어팟 3는 오픈형을 뛰어넘은 사운드죠. 즉 링크 버전은 여러분이 예전에 많이 듣던 오픈형과 비슷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귀가 완전히 열려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다른 제품으로는 K1000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 이어 스피커 같은 느낌의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이게 소리가 뭔가 확실히 퍼져 있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에요. 단, 시끄러운 곳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도 약간의 소음이 있는 곳, 카페나 한강변 같은 적당한 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이 외부 소리와 함께 음악이 들리니까 이게 또 느낌이 굉장히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조용한 곳에서 적당한 볼륨으로 음악 감상하기 좋아요. 제가 듣고 괜찮았던 사운드를 추천해드릴게요. 스마트폰에서 볼륨은 중간으로 하시고요. EQ에서 베이스 부스트를 설정하고 들어보세요. 볼륨은 꼭 중간 정도입니다. 볼륨을 더 키우면 저음 밸런스가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측정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파란색 그래프는 기준 레벨 94dB로 측정했어요. 중간 볼륨이 7인데 파란색 그래프와 녹색 그래프는 레벨 차이만 나죠. 볼륨 7에서 베이스 부스트 EQ를 적용하면 이렇게 저음 대역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상당히 괜찮아져요. 하지만 볼륨을 올리면 기준 레벨 데이터와 비슷하게 저음은 그대로 있고 중음과 고음 위주만 볼륨이 올라갑니다. 아마도 이 저음이 같이 올라가면 드라이버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서 저음이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중간 볼륨을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저음이 깊다는 느낌으로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오픈형 이어폰은 저음이 잘 안 들리니까 볼륨을 많이 올려서 듣거든요. 하지만 이 링크 버전은 적당한 중간 볼륨으로 들어야지 아주 딥한 저음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새로운 경험이라 그렇지 이 사운드 퀄리티 자체가 아주 좋진 않더라고요. THD 데이터를 보면 저음과 극저음에서 THD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오픈형은 이렇게 높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최대 볼륨에서 볼륨이 조금 작은 편입니다. 에어팟 3세대와 최대 볼륨을 비교해보면 가운데는 비슷하지만 저음과 고음에서 레벨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볼륨을 많이 올리면 이렇게 중고음 위주로 소리가 들려서 볼륨을 높이는 것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렇듯 제약이 좀 많긴 하지만 나름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어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학생은 굳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업무하면서 이 통화를 많이 하는 직장인이나 프리랜서는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착용감이 상당히 편하고 통화 성능이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사운드는 볼륨이 크진 않지만 제가 추천한 모드로 꼭 들어보세요. 정말로 새로운 경험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드라이버 성능이 조금만 더 안정화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제나이저에서 뭔가를 발표할 것 같더라고요.